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옥문 앞에서 겨우 발길을 돌린 저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한테는 1년 정도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고 성격도 쾌활하고 능력도 있고 외모도 나쁘지 않아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감이 갔었지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꽤 호감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속으로만 좋아하고 말았어요.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 남자는 더 멋지고 잘 나가는 여자 만나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그렇게 저희들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별 탈 없이 이쁜 연애를 하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평소에 이 남자와 결혼할 거다. 이 남자 아니면 나 결혼 못할 것 같다고 계속 말해왔기에 자연스럽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예식장도 알아보고 신혼집도 알아보며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상견례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상견례 전날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아주 여러 개요. 뭐지? 하고 그 메시지를 눌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최정인 연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제 남자친구와 결혼했던 여자라고 하면서 결혼식 사진과 신혼여행 가서 찍은 셀카들을 보낸 겁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여자가 제 남자친구를 고소한 고소장, 그리고 남자친구의 전과가 담겨있는 자료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보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에게 온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메시지를 받고서 상당히 놀라셨을 거 알아요. 그런데 말할까 말까 하다가 같은 여자로서 더 이상의 피해자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최정연입니다. 김성아와는 4년 전 결혼을 했던 사이입니다. 헌팅을 통해 만난 김성아와는 약 1년간의 교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김성아의 외도와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다 걸려 고소를 당한 그놈의 실체를 알게 되었지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김성아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김성아는 숨겨왔던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술만 마시면 시작되는 욕설과 폭력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김성아와 갈라졌습니다. 그 당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던 상태였고요. 저는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했고요. 그런데 김성아 그놈은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제가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복수하겠다고 하며 협박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난동 피우고 저를 괴롭히다가 어느 순간 그놈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주변 사람들도 그놈의 실체를 알고서 관계를 끊었고 부산 바닥에 그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아서 서울로 이사를 가고 일자리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놈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일본으로 건너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런 놈이 서울로 올라가 본인이 정체를 숨기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결혼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저희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결혼을 하면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수소문해서 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과 증거들을 모두 보냈습니다. 그놈의 실체와 사생활을 전부 알려주었기에 저는 제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일본에서 자리를 잡고 김성아 놈한테 받았던 상처를 딛고 살아가는 중이라 저도 저의 핸드폰이나 자세한 신생을 알려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세요. 그럼 현명한 판단하시길, 부디 저 같은 일 안 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왔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그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봐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 여자의 인스타에 들어가 보았는데 비공개 계정이라 아무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 여자가 보내준 결혼사진과 폭행 흔적 그리고 소장들을 보니 장난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이 상견례인데 이게 진짜인가? 젠틀하고 자상한 내 남자친구가 부산에서 그런 짓을 하고 서울로 올라온 거라고? 안녕하세요.
누군가 나의 행복한 생활을 방해하려고 음모하는 것은 아닐까?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니 저와 만났던 1년간의 시간 동안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 준 적도 없고 과거 이야기를 물어봐도 굉장히 질색팔색하며 싫어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제가 밥도 안 먹고 이불만 뒤집어 쓰고 누워있으니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왜 밥상 차려놨는데 밥을 안 먹어? 일어나! 하면서 이불을 확 걷는데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와르르 터지는 겁니다.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꺽꺽 울다가 그 여자에게서 온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읽다가 당황해서 아빠를 불렀고 아빠도 그 메시지를 읽으시자마자 이런 미친놈 하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도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언성을 높였고요. 엄마는 아무래도 너 그놈이랑 당장 헤어지라고, 결혼이고 뭐고 없는 일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옆에서 생각에 잠기신 표정을 하시다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야기하면 그놈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른다.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내일 아빠랑 상견례 자리에 가서 그놈이랑 그놈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나서야 그 주새끼 같은 놈이 너한테 앞으로 얼쩡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아빠를 따라 상견례 장소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들을 보자마자 저희 아빠가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종이를 확 던졌습니다. 아빠가 던진 종이들은 저에게서 온 인스타 사진들과 내용들을 복사한 것이었죠. 이게 뭔지 알기나 해? 어젯밤 우리 딸한테서 온 문자야. 그 문자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 당신네들이 우리 딸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 진행하려고 한 거 다 들어있어. 폭력, 몰카, 사기 결혼을 한 남자를 우리 딸한테 장가를 보내려고 해? 제정신이야? 그리고 자네 정체가 뭔가? 부산에서 여자 패고 바람 피고 온갖 범죄에 유흥이란 유흥은 다 하고 서울 와서 세탁하려고 했나? 그걸 우리가 몰랐을 것 같아? 내가 이 자리까지 안 오려고 하다가 전화로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왔네. 이 시간부로 다시는 내 딸 앞에 뛰지 마라. 만에 하나라도 내 딸 앞에서 얼쩡대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네. 지금 주먹 날리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그리고 식예약금, 파혼으로 인한 손해 전부 보상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게나. 뭔 말인지 알겠나? 고소장 받을 준비하라고. 사돈댁, 아니 당신네들도 참 염치 없네요.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뻔히 알면서 결혼을 또 시키려고 해?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어른이 돼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자 인생 망치려고. 에이씨, 진짜 내 평생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네. 어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하여튼 이 정도 말했으면 어련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겠네. 이라고 하셨습니다. 중간중간 남자친구는 아니라고 무슨 말씀이냐고 하고 변명하다가 나중에는 최정연 짓이네. 최정연. 걔가 끝까지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네. 하면서 지 혼자 폭발하더라고요. 최정연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저에게 인스타로 연락 온 그 여자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남친 부모님들은 아니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절부절 못했고요. 끝까지 아빠는 화를 참지 못한 채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씀하시고 저를 끌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빠 차에 타자마자 힘이 풀려서 계속 울었네요. 그렇게 펑펑 운 채로 주말이 지나가고 저는 도저히 회사에 못 나갈 것 같아서 연차를 쓰고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아빠 친구분이 도움을 받아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고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위자료 소송까지 전부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소송은 아빠의 지인분들을 통해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손해본 비용의 위자료까지 전부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아빠 덕분에 남자친구도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연락 오지 않았고요. 정말 상견례 전 저에게 온 그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놈 때문에 지금은 사람도 믿지 못하겠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저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는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네요. 그래도 결혼까지 안 한 것에 대해 저는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느낍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네요.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안녕하세요.